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과학 지식이 너무 많아서 마치 길 없는 거대한 숲을 헤매는 것 같다는 생각?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방대한 과학의 세계를 항해할 수 있는 그런 GPS를 AI가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과학이 혹시 너무 거대해져서 우리 개인이 따라가기 벅찬 수준이 된 건 아닐까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새로운 논문들, 데이터들, 이걸 한 사람이 다 이해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지식 과부하가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사실 연구자들은 이 문제랑 정말 오랫동안 싸워왔어요. 이른바 지식 과부하 문제죠.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하고 또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정말 큰 숙제였던 거죠. 자, 보세요. 기존 방식이 왜 힘들었는지 딱 보여주는데요. 일단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리고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죠. 사람이 일일이 다 해야 하니까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놔도 정보가 금방 옛날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너무 큰 그림만 그려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디테일은 놓치기 일쑤였고요. 이러니 뭔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이겁니다. 과학을 위한 GPS. 좀 멋지지 않나요? 이 GPS의 핵심 기술을 온톨로지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어도 개념 자체는 정말 강력하고 또 중요합니다. 자, 기술적인 정의는 특정 영역의 지식을 개념 단위로 나누고 그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한 구조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볼게요. 우리가 구글에 사과라고 치면 이게 먹는 과일인지 아니면 스티브 잡스가 만든 그 회사인지 컴퓨터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 온톨로지 덕분입니다. 사과, 과일은 음식 카테고리에 속하고 애플, 회사는 IT 기업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관계를 미리 다 정리해두는 거죠. 우리가 매일 쓰는 검색 엔진이나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의 뼈대가 바로 이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학 지식을 위한 GPS. 이 비유 하나면 온톨로지가 뭘 하는 건지 감이 확 오시죠? 그럼 이 GPS는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연결관계를 그려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머신러닝보다 더 큰 상위 개념이라는 걸 파악하고 반대로 딥러닝은 머신러닝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이라는 걸 알아내는 거죠. 아, AI랑 인공지능은 같은 말이네? 이런 것까지요. 이렇게 개념들을 점으로 찍고 그 관계를 선으로 이어서 거대한 지식의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지도가 뭔지는 알았어요. 근데 이걸 사람이 그리는 건 너무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의 진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AI, 특히 요즘 정말 핫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 이 복잡한 지식 지도를 자동으로 쫙 그려줄 수는 없을까 하는 거죠.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아가왈과 동료 연구자들이 직접 실험에 나섰습니다. 이 논문이 바로 그 결과물인데요. 한마디로 LLM, 네가 연구 주제들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잘 알아맞히는지 한번 보자. 이걸 종합적으로 테스트해 본 거예요. 자, 그럼 이 위대한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연구원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AI들의 성능을 측정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AI가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까요? 실험 방법은 아주 깔끔하게 4단계로 설계됐어요. 첫째, 일단 정답지가 있어야겠죠? IEEE라는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완벽한 정답 지도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골드 스탠다드죠. 둘째, 17개의 서로 다른 LLM 선수들에게 공학 분야의 주제 2개를 한 쌍으로 딱 던져줍니다. 셋째,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두 주제는 서로 어떤 관계니? 상위, 하위, 아니면 그냥 관련 있는 정도?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넷째, AI의 답변이 아까 만들어둔 정답지랑 얼마나 똑같은지 채점을 한 겁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죠? 이 테스트에 참가한 선수들이 정말 쟁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대 기업의 초거대 모델부터 작지만 효율적으로 튜닝된 오픈소스 모델까지 총 17개의 다양한 LLM이 출전했어요.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펼쳐진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과연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 결과가 단순한 순위 경쟁을 넘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결과를 바로 보시죠. 와, 상위 3개 모델의 성적인데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F1 점수라는 건 1점이 만점이거든요. 그런데 3위를 차지한 믹스트랄도 0.847, 2위인 돌핀 미스트랄은 0.920, 그리고 대망의 1위 클로드3 소네트는 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엄청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0.967. 이게 바로 챔피언 클로드3 소네트의 점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정답과 무려 97% 가까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거의 완벽하게 지식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재미없죠. 진짜 놀라운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 1등이 누구냐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숨어 있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한쪽에는 막대한 돈과 컴퓨팅 자원을 쏟아부은 거대 독점 모델들이 있어요. 비싸고 아무나 쓸 수도 없죠. 반대편에는 훨씬 적은 자원으로 똑똑하게 최적화된 작지만 날렵한 오픈소스 모델들이 있었고요. 모두가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결과는 거의 막상막하였다는 겁니다. 성능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크기가 전부는 아니다. AI의 성능이 이제 단순히 덩치나 투입된 자원만으로 결정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똑똑하게 효율적으로 최적화하느냐에 따라서 작은 모델도 얼마든지 거인과 맞설 수 있다는 게 증명된 거죠. 자,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이제 지식 지도를 만드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비용은 확 줄어들겠죠. 둘째, 이건 곧 아무나 쉽게 쓸 수 없는 비싼 AI가 아니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AI 도구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바로 AI의 민주화죠. 그리고 이 모든 건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과학적 발견의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높여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AI가 인류가 쌓아온 모든 과학 지식을 하나의 거대한 그리고 완벽한 지도로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그 지도를 손에 들고 과연 어떤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어떤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그 가능성은 정말 무한해 보입니다.